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보호원 MC 강민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저작권 공정 이용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세준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도 전세준 변호사님과 함께 진행합니다. 변호사님, 타인의 저작물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허락 없이는 절대 사용할 수가 없나요?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저작권법 자체는 권리자를 보호하고 또 이용자도 보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문화 창작물들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든 법이기 때문에 권리자만 보호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이 먼저 권리를 가졌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 당연히 동의를 받아서 그 권리를 뭔가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지금 오늘 시간에는 꼭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실무상 많이 문제가 되기도 해요. 요 정도로 쓰면 침해인가요? 요렇게 쓰면 안 되나요? 굉장히 그렇죠. 부분. 나 통으로 다 갖고 온 것도 아니고 요만큼만 좀 잘라서 쓰는 건데 안 되나요? 이런 질문들 이제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드릴 게 뭐냐면 일단 원칙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이다 라고 하면 그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시라. 만약에 받지 않고 썼을 때는 내가 쓰는 방식이 법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 그래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게 명확하다면 당연히 쓸 수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작물의 공정 이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 공정거래법 하듯이 그냥 공정하게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돈 주고 써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런 것까지 돈 주고 쓰게 하고 이런 것까지 권리자들한테 동의를 다 받게 한다면 그건 사실상 쓰지 말라는 것과 같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취지에서 만든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 그럼 도대체 그 경우가 뭐냐라는 게 가장 문제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애매하면 동의를 받거나 아니면 애매하면 쓰지 않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하나 이 부분에 대한 조항이나 판례들을 좀 찾아보시면 내 사안에서는 이런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괜찮겠다 정도를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물론 그 리스크는 본인이 부담을 하시는 거긴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가기엔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고 한다면 저작자의 동의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다른 대안을 찾으시는 게 좋죠. 그래서 무제한 사용할 수도 없지만 당연히 또 권리자가 무조건 못 쓰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에요. 먼저 블로거분이 주신 질문인데요. 영화나 책, 그리고 드라마 등에 대한 비평이나 감상을 쓰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영화의 장면이나 드라마, 책의 표지 같은 것들 같이 올리려면 이 경우도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한지를 여쭤보셨거든요. 네, 원칙적으로는 그 스틸컷이나 그 글들은 다 창작물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는 게 원칙이기는 해요. 근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떤 통상적인 사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고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보도 비평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목적이라면 공표된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도 또 법상에 또 있거든요. 그렇다면 보도, 비평, 연구 등에 해당하느냐 이 부분이 그게 또 감상평, 그렇죠. 비평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소설을 읽거나 아니면 영화를 봤는데 이러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좋고 그 작가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었지만 배우의 이러이러한 부분은 아쉽다라고 하면서 그냥 스틸컷 한 장 내지는 이미 인터넷에 많이 있는 영화사에서 이미 배포한 그런 어떤 영화 포스터 이 정도 사용을 한다면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런 분들이 있어요. 블로그에 굉장히 중요한 파트인데 스포를 하는 거죠. 스포일러죠. 그래서 아예 자막까지 영화의 자막이나 이런 부분을 그냥 다 통 캡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쫙 보면 끝에 끝났구나. 영화를 다 볼 수 있는. 그렇죠. 누가 귀신이더라 이러고 끝나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알면 다 재미없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건 문제가 당연히 되겠죠. 다음은 학원 강사께서 해주신 질문입니다. 다른 선생님이 출판하신 문제집으로 제가 강의 동영상을 제작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싶은데 이 경우 문제가 되나요? 하셨네요. 이 부분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문제가 실제로 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강사분들 대부분 보면 자신이 집필한 책으로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신이 집필한 책에 남의 문제를 베껴서 넣어서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서 몇 번 문제 이거는 이미 다른 선생님이 만드신 건데 그대로 갖다 썼다는 이유로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그러면 이럴 수 있죠.
A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뭐 수학 문제집인데 그냥 수학 선생님이 자신이 집필한 문제집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책이 너무 좋을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학생들한테 내가 최대한 쉽게 가르치면 이 동영상이 되게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동영상을 찍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작성한 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분의 허락을 받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동영상을 촬영을 하고 뭐 유튜브나 아니면은 어떤 뭐 그런 플랫폼 있잖아요. 그런 교육 플랫폼 거기다가 그냥 올려서 이제 방송을 했을 때 동영상 자체도 그러면 아예 뭐 그 출판사 내지는 그 수학 문제를 만드신 분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느냐? 예, 그런 문제가 또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내 문제집 가지고 당신이 설명만 한 것이니까 당연히 이 영상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나한테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 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영상 저작물 자체는 어쨌든 그 찍으신 분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계시고 다만 그 문제집 사용 부분에 있어서는 허락을 받지 않았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저작권법 위반이나 손해배상 이런 책임을 지시게 되는 거죠. 다음은 회사원분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회사에서 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다운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어둠의 경로로 받았지만 저 혼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문제가 되나요? 하셨어요. 네, 첫 번째로 어둠의 경로로 받았으면 모든 사람이 다 범법자냐 이런 질문을 드리면 아직 이 저작권법이 좀 과도기적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작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이제 그래도 많이 명확해지시고 계시지만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좋아지고는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보면 그러면 그냥 인터넷에 이거 뭐 무료인가 하고 그냥 다운받으실 수 있잖아요. 맞아요. 불법 사이트인데 무료 내지는 굉장히 헐값에 써져 있는데 얘네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애들이니까 얘네가 알아서 책임지겠지, 내가 다운받는 건 문제가 안 되겠지, 이렇게 하시는 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모르고 받을 수도 있고. 네, 그렇죠. 그래서 저작권법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뭐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아도요? 그런 셈이죠. 근데 아주 예외적으로 하급심 판례 중에 하나가 파일 자체가 정말 불법인 걸 알면서 받았다면 그거는 이 법에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하급심 판결이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은 다 불법인 줄 알고 받지 않으실까. 이분도 불법인 걸 인지하고 받으셨고 회사에서 사용하고 계시대요. 네. 가정에 준하는 그런 네.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요. 문제는 뭐냐면 모든 회사원들 보시면 자기가 익숙한 툴이 있어요. 맞아요. 예, 뭐 한글이면 한글, 워드면 워드,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소프트웨어를 회사에다가 얘기를 해요. 저희 이 작업 하려는데 저는 이게 편한데 이거 하나 사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소프트웨어 값이 너무 비싸니까 야, 너 하나 쓰자고 그걸 어떻게 사냐?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이제 불법으로 다운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 툴로 만들어서 가게 되는 경우. 근데 그런 경우는 내 개인이 사용한 거니까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불법으로 사용한 게 아니니까 아무 문제 없지 않느냐, 이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 경우에는 가정 이에 준하는 범위라고 보지 않아요. 더군다나 일종의 영리 목적도 들어갈 수 있죠. 왜냐하면 내가 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하는데 사용하는 그렇죠. 거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저작권 공정 이용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